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026만원이고요. 플러스 9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수익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요. 꽤 괜찮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벌었습니다. 재건 관련주 쪽에 기대를 상당히 좀 했는데, 시장이 다른 쪽으로 반영을 하는 바람에 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요일 미증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가 1.699, 나스닥이 2.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3.28인데 이게 서비스 업황 둔화하고 소비 심리 위축 이쪽이 이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핑계일 수도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또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 속의 물가 상승 이렇게 되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치료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막 그게 발생해버리면 경기 침체하면은 금리를 내려갖고 경기를 끌어올리면 되고 경기가 좀 과열되면 금리를 끌어올려가지고 시키면 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그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을 먼저 잡고 나머지를 뒤에 잡아야 됩니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되면 보통 그 한쪽을 먼저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풀면 물가가 많이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고 뒤에 물가를 잡거나 아니면 물가를 먼저 잡아놓고 그럼 경기가 더 침체하겠죠. 물가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침체되면 이걸 다시 더 끌어올려야 되는 이런 이제 그 힘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경제에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 심리 위축됐다는 이 부분이 크게 안 좋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여러 가지 중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관세를 막 부과시키면 그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건 가격이 다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이 그게 예를 들어서 LG 세탁기를 관세를 확 때려갖고 올라가면 그 LG에서 그 손실을 다 부담하고 그 가격에 파는 게 아니고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전가를 좀 시키죠. 그냥 회사에서 다 부담하면 적자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냉장고 그 세탁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 뭐 중국산, 미국 뭐 한국산 해갖고 해외 멕시코, 캐나다까지 전부 다 지금 그 멕시코, 캐나다도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고 한 달 유예시켜놨죠. 다 들어가지 않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금 얼마 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달 지나면 또 이게 멕시코하고 캐나다 그 유예시켜 놓은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실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멕시코산 캐나다산까지 해가 관세를 때려버리면 일단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멕시코하고 캐나다도 물론 폭망하겠지만 미국도 만만찮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막 온 사방에다가 막 던지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이 부메랑으로 되돌아가고 미국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자신있게 지금 막 갖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 관세 가지고 주말 동안에 무슨 어디 연설하는데 관세라는 그 단어를 14번인가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 지지자들한테 그러니까 뭐 관세였던 난 관세를 다 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사이코처럼 기질 나오는데 일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도 좀 걱정하고 있다. 이게 물가 올라가면은 뭐 소비가 잘 안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고 그다음 또 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 이 종목이 개별 악재가 있어갖고 급락을 했답니다. 이게 다우 지수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우 지수가 특히나 좀 더 많이 빠지는 평소에 좀 안정적이라고 봤던 다우 지수가 많이 빠지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 보면 지수는 깨고 그냥 쭉 빠져버렸죠. 1.69%로.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 그 종목이 한 역할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소비 심리 위축 이런 걸로 해서 내려와서 그림상으로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이 지금도 한번 볼까요? 한 0.42 정도, 한 0.5 정도 꾸준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반등할 것 같다는 그런 선물 지수 흐름을 보니까, 금요일은 많이 빠졌는데 주말 동안 쉬었으니까요. 만약에 미증시 끝나고 그 바로 다음날 우리 증시가 열렸다면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도 충격을 받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사람들이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한 그 희석이 됐죠 심리적으로. 근데 선물 지수가 올라가면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반등할 것 같다. 그럼 국내 지수는 좀 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지수 보면 0.35%밖에 안 빠졌죠. 떨어져 가지고 갭으로 5분봉입니다. 떨어져 가지고 보통은 이게
이런 악재가 계속 이어지면 밑으로 쭉 더 내려가갖고 장대의 음봉이 그냥 그려지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는 괜찮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살짝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뭐 거래소하고 코스닥 선물까지 다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했다. 0.35%.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국내 증시는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렸는데 미국 증시가 저렇게 팍 꼬꾸러지니까 이건 좀 상황이 좀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 써야 될 상황이다. 위로 자신있게 올라간다. 요거는 이제 처리를 하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정도로. 근데 아직까지 제가 희망을 거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관세 고목을 이렇게 하는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전쟁이 끝나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서 러시아하고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풀리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대놓고 관세 전쟁을 하거나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젤렌스키한테 협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 전쟁에서는 좀 유리하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갈등이 생겨버리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같은 거 이런 걸로 때리기 때문에 러시아 같이 지금 그 상당히 힘들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추가로 뭔가를 더 얻어맞으면 그 치명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계속 반발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몸부림이라고 봐집니다. 전쟁 끝나면 대통령 선거해 갖고 다시 코미디언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끌고 가야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핑계를 잡아서라도 전쟁을 안 끝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다는 얘기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시장 흐름을 예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 부분이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면 이 부분도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요렇게 생각하고 오늘 대응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지고 있던 재건주를 팔지 않고 그대로 홀딩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오늘 그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금요일부터 해갖고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사이원이라는 종목은 금요일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보안 관련한 종목인데 이게 그 지난번에 항상 보안 관련주 쪽에 급등하다가 쫙 밀어가고 꼬리 달고 밀리고 했습니다. 여기도 급등해놨다가 또 밀렸죠.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잘 나와버렸어요. 많이 보시면 시가총액이 4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동물량도 500만 주 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착한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이 2배로 늘어났죠. 영업이익이 13억에서 113억으로 10배 정도 튀어버렸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급등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하고 유보율도 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보고 저도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은 노려볼만 했습니다. 워낙 좋기 때문에 물려도 그냥 버텨볼만, 그러니까 아깝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분 봉상으로 밀리다가 돌려갖고 상한가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기 참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딴 거 쳐다보다가 전진건설로봇이 아침부터 막 하다가 이제 쫙 끌어올리는 그림이 나오니까 이 재건 관련주 묶여있던 종목을 팔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뭔가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주말 동안에 그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에 사인할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전쟁 끝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먹히면 제대로 급등하겠다 싶어가지고 재건주를 가지고 있던 걸 안 팔고 그대로 홀딩을 했습니다. 홀딩했는데 이게 뒤로 밀려버려가지고 좀 도루묵 돼버렸죠. 도루묵 돼버렸고 사이버는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못 잡았는데 여기서 또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건 뒤에 그
조금 조정받으면 아직 주봉으로 보면 한참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매물이 많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하겠죠. 그래서 이건 분할로 해가지고 뒤에 잡으려고 오늘 못 잡았으니까 꽤 괜찮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건 실적 호조로 해서 제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놨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을 여기다가 지금 계속 하나씩 하나씩 모으고 있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있고 파이브 프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서현이아까지 쭉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으는데 사이버원을 오늘 등록을 해 놨습니다. 조정 받으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다음 그 테마가 엔비디아 그 블랙웰 칩인가 이게 열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내 액체 냉각, 액침 냉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단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이 국내 업체하고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금년 시간에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GST하고 삼성공조가 그 대장격으로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시장에 두 개가 완전히 엇갈렸어요. GST는 뒤로 밀려갖고 그 원봉으로 끝났고 삼성공조는 상한가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느 회사하고 협력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협력하기만 하면 대박 난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급등했고 이건 여기서 따라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갔다 이런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됐다고 나왔는데 그 바람에 원조 대장인 수젠텍이 갭으로 떠갖고 위로 올라가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근데 이건 뉴스 자세히 읽어보니까 인간한테 전염된 건 아니고 박쥐를 통해서 막 이 우한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코로나 같은 그런 사람한테 감염될 소지가 있는 새로운 그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추측해 보기로 코로나 때처럼 이게 사람한테로 전파돼 버리면 난리 난다 이렇게 되겠죠. 새로운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난리 난다고 생각을 하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 대장격인 수젠텍이 급등하는 그 진단키트가 움직였는데 아직까지 인체 사람한테 전염되질 않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전염이 안 돼 버리면 이게 또 도루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상 헬스케어 이 종목 노리고 있었는데 얘는 힘도 못 쓰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를 움직였는데 아직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다. 인간한테 감염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뛰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국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 보고한다는 뉴스 나와가지고 이 해운업종 중에 HMM이 북미 쪽에 운행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고요. 흥하해운 이런 정도도 움직였는데 이것도 그 뭐 부과한다고 해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뭐 크게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나왔던 게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 곧 서명할 거다 뭐 이렇게 되고 전쟁을 곧 끝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움직였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현대건설기계 대장격인 종목이 시간에 한번 볼까요? 시간에 좀 밀리네요 또. 이게 대장격으로 한 4%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괜찮았죠. 그 다음 대동기어가 또 한 11% 정도 올라갔습니다. 좋았는데 전진건설 로봇이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잘 따라가다가 뒤로 쭉 밀려가지고 이 분봉으로 보시면 쭉 당겨 올리다가 탁 틀어버렸기 때문에 여 물린 사람들 지금 아직까지 다 정리 못했을 겁니다. 막 올라가니까 상한가 갈 줄 알고 상한가는 아니죠. 급등할 줄 알고 따라 들어갔는데 한 방에 쑥 빼버리면 팔 시간이 없단 말이죠. 손 느린 사람들은 못 따라갑니다. 그럼 물려가지고 지금 못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올라가겠지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잘 안 올라갑니다. 또 단일가에 보면 밀리죠 뒤로. 이거 물린 사람들 정리를 하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 저녁에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면 급등하는 그림이 나오겠지만 아무 뉴스도 안 나온다. 그럼 내일 좀 더 털면서 이거 물린 사람들 눈물에 손질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G는 어제 좋게 갔었어요. 그 금요일에 다른 종목 재건주 다 밀릴 때 혼자서 상승해갖고 양봉 나왔는데 정작 오늘 재건주 잘 가고 있는 날 거꾸로 원봉이 나오면서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 여기 때문에 꼬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 한 45만 주를 팔아먹었는데 이거 외국인들이 지금 한 70만 주 가지고 있는 데서 45만 주 팔아먹었죠. 이 외국인이 하는 방식이 지금 보면 이때 샀단 말이지. 떨어질 때 샀으니까 오늘 뜨면 많이는 아니지만 이익 상태니까 일단 팔고 보자 이래갖고 팔더라고 얘들이.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좀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단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팔고 보자 이런 느낌으로 팔아버리니까 뒤로 밀려버린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이 한 25만 주 남았으니까 다 팔고 나면
다시 또 매수합니다. 얘들은 단타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매도해서 많이 못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글로벌은 정말 힘이 없네요.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수급에서 밀립니다. 이상하게 못 올라갑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금요일에 화장품 관련주인 토니모리 100만원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일단 토니모리를 팔았습니다. 이거 팔았던 이유는 코로나 쪽에 뉴스 나오니까 화장품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밀렸어요. 밀렸는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습니다. 않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어도 오늘만큼은 재건 관련주에다가 올인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요거 팔아가지고 한미글로벌 쪽으로 100만원 옮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미글로벌 200만원 있다가 100만원 옮겼고요. 토니모리 팔고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 현금 100만원 가지고 있던 거 SG 쪽으로 100만원 해가지고 추가로 더 잡아서 이쪽에다가 지금 1026만원 재건 관련주에다 올인한 상태입니다. 요렇게 했던 이유는 오늘이 24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게 3년 전 24일이랍니다. 딱 3년째 되는 날이니까 3년 되는 요 시점에 뭐 휴전이라든가 뭐 요런 쪽에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광물 협정 사인도 다 됐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항상 이게 우리장 끝나고 나서 새벽쯤에 이게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밤이죠. 우리장 끝나고 한 새벽 한 2-3시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씩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돼갖고 어떤 뉴스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오늘 일단 토니모리는 당장 급등할 건 아닐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거 팔고 이쪽으로 옮겨놨고요. 요건 내일 아침에 아무 뉴스도 없이 재건 관련주 뉴스가 없이 그냥 조용하다. 그럼 일단 비중을 줄이겠습니다. 비중을 줄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 옮기고 뭐 화장품도 다시 사든지 일단 오늘 하루만 보고 이쪽에다가 올인해놨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에 현재 올인한 상태로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재건주에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는데요. 그래도 다 돼가는데 지금 여기서 또 팔기도 뭐하고 해서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제가 봤던 시장에서는 사이번이라는 요 종목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었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막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없었습니다. 요건 정말 사고 싶었는데 못 잡아서 조금 아쉽긴 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